자, 이번 시간 우리가 경찰 행정학 파트 1번 문제부터 출발하도록 하시죠. 자, 경찰 행정 관리론 파트가 되겠습니다. 1번은 조직 편성의 원리인데 5가지 원리 중에 올바르지 않는 것. 자, 따라서 1번은 임무를 형사, 수사, 교통, 정보, 임무를 기능과 성질에 따라 나누었다. 이건 전문화가 되겠습니다. 전문화. 그래서 조직 편성의 원리 5가지 원리를 가지고 있고, 2번도 조직 편성, 3번도 조직 편성, 4번은 동기부여 이론이 되겠습니다.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생안사 존실 5단계 욕구가 있죠. 그런데 이 4번 문제는 17년도 기출인데 최근의 기출은 이런 4번 문제와 같은 형태는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매슬로의 욕구 계층 이론 외에 다른 동기부여 이론까지 지문의 길이나 그 내용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5번 공직 분류 기준에 관한 설명이다 라고 해서 인사관리 파트에서요. 자, 계급제, 즉위, 분류제, 장단점 물어보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 이런 내용들을 적어드린 이유가 경찰 행정학 관리론 파트는 저희가 이제 6문제가 출제되는 영역인데요. 자, 최근까지 경향을 보면 다 대부분 기출됐던 영역에서 반복되는 형태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기출되지 않았던 영역에서 나오는 영역은 행정법 파트, 그리고 범죄학 파트, 이런 부분만 신규 문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사실 강론이라든지 행정학 파트는 기존에 하셨던 기출 영역만 정확하게 잘 꿰고 있어도 아직까지는 큰 문제가 없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문항수가 많이 나오는 파트가 아니기 때문에 주제를 잘 선정하고 그 주제에 대한 이해를 완벽하게 하시고 암기를 하시는 게 좋겠다. 자, 6번도 계급제, 직위분류제, 7번도 계급제, 직위분류제, 최근에도 계급제, 직위분류제가 계속 나와요. 자, 이 중에서 제가 7번 하나 설명드릴 텐데요. 그래도 7번이 조금 박스형이고 어렵지 않습니까? 자, 기억, 직위분류제는 계급제에 비해서 보수 결정의 합리적 기준. 자, 니은, 계급제는 순환 근무를 통해서 이해력이 넓어요. 상대에 대한 그 업무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협조와 조정이 용이합니다. 직위분류제가 처음으로 등장한 나라는 1909년 미국 시카고. 그래서 프랑스 틀렸어요. 우리가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은 계급제의 출발이 되겠습니다. 리얼, 우리나라 공직분류는 계급제 위주의 직위분류제를 가미하는 형태죠. 자, 8번에 가시면 역관주의랑 역관주의, 자, 실적주의가 있는데, 실적주의, 저희 공채 시험은 아직 이 역관이랑 실적주의가 출제된 적이 없고 요건 타기출. 근데 언젠가는 나올 거니까 한 문제 정도는 풀고 가라 해서 제가 여기에 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기출은 요거 위주로만 일단 출제됐어요. 요거 위주로만. 자, 역관주의, 실적주의에서 기억, 인사행정의 소극화, 형식화, 직권화를 초래한다. 자, 이는 실적주의죠. 시험 봐가지고 성적 좋은 사람만 임용한다. 굉장히 소극적이고, 자, 형식화되어 있고 인사권자가 한 명이면 돼요. 한 명이면 돼요. 자, 니은, 행정의 계속성, 일관성, 안정성을 회수할 수 있다. 이건 역관주의의 단점이에요. 국민 요구에 대응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건 실적주의의 문제점입니다. 역관주의는
국민 요구에 대한 대응성이 뛰어나죠. 인사 기준이 객관적이지 않고 인사의 공정성이 약하다. 역관주의의 단점. 인사 부패가 연관되기 쉽다. 실적주의에 비해서. 자, 비읍 인사 관리의 경직성 초래하는 것은 바로 실적주의이기 때문에 역관주의의 단점은 니은, 니을, 미음 세 가지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9번부터는 예산 파트죠. 예산. 자, 편성. 자, 예산 절차. 예산 절차. 편성하고 의결하고 자, 집행하고 자, 결산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진 예산 절차가 시험에 잘 나오고 있고, 또 하나는 예산 제도가 되겠습니다. 자, 품목별 예산 제도에서부터 성과주의, 계획예산주의, 자, 연기준 예산 제도, 자, 품목별 성과주의, 계획예산 제도, 자, 연기준 예산 제도 순으로 발전하고 있죠. 그래서 요 품목이나 성과주의나 계획예산주의나 연기준 예산제도에 관한 장단점을 기억하시되, 사실 예산에서 출제는 이 두 가지가 가장 또 잘 되고 있는 사항이에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준예산, 뭐 준예산이나 추가경정 부분도 나온 적은 있지만 자주 등장하는 파트는 아니에요. 뭐 특별회계 같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에서 가장 잘 나오는 건 여기 절차랑 예산제도의 장단점이다. 그래서 9번, 10번, 자 11번, 자 예산에서 쭉 등장을 하고 있는데, 그래도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라고 할 수 있는 게 13번 옳게 연결된 건데요.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을 이해하기가 용이하다. 국민의 입장에서 경찰활동을 이해하는 게 용이하다. 바로 성과주의 예산제도죠.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되겠습니다. 나번. 자, 의사결정을 위한 충분한 자료 제시가 부족하다. 자, 이는 품목별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제도. 특정 사업이 일정 기간 지나면 자동으로 폐지하게 한다. 일몰법이죠. 일몰법. 자원 배분에 관한 의사결정의 일관성과 합리성, 의사결정의 합리성을 추구한다. 이는 성과주의 계획예산제도죠. 내가 생각하는 계획, 의사와 현재 내 호주머니 예산과의 적절한 조화를 통해서 합리성을 추구해 가는 것. 이게 바로 계획예산 제도입니다. 자, 한 장 또 넘어가시면 우리 15번, 자 16번, 자 대부분 자 경찰 장비 관리입니다. 장비 관리 규칙이죠. 경찰 장비 관리 규칙, 사실 꼭 정말 한 문제씩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비 관리 규칙 조문을 전체 한번 다 보고 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해서 제가 지난 2차 때는 법령정리 6번에 넣어드렸어요. 법령정리 6번. 지금 우리 기본 수업 때는 5번까지 드렸거든요. 5번까지가 행정법 파트, 1번부터 5번까지가 경찰행정법 파트고, 제가 이제 6번이라고 해서 행정학 파트도 또 조문 정리해서 드려요. 이때 여기 장비관리 규칙도 제가 해서 드렸단 말이에요. 왜? 이거 꼭 나오는 파트니까 보고 가시라고. 그래서 여기 장비 중에 자 무기, 탄약, 자 차량 관리, 이런 것들 정리해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15번부터 장비 관리 규칙에 관한 내용들 자 정리해 가시고, 19번에 가면 물품 관리법이라고 있거든요. 근데 이 물품 관리법 부분을 제가 그 기본 수업 때 뭡니까? 좀 일종의 뺐죠. 뒤에 봅시다 했는데 설명을 안 드리고 간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 수업 때 우리가 물품관리법이 어디에 나오냐면요. 물품관리법이 장비관리에서 295페이지 나와요. 합격노트
2024년 대비 합격 노트죠. 295페이지. 295페이지 가면 이 물품 관리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밑에 여백이 있으니까 여백에 하나 적어 놓으셔도 자, 좋고, 총괄기관, 관리기관이란 말이 있어요. 그래서 자, 총괄기관, 관리기관이 있어요. 총괄기관, 관리기관. 자, 물품관리법 등이 있습니다. 물품 관리관. 자, 여기서 이 총괄기관은 기획재정부 장관, 조달, 청장, 기획재정부 장관. 그래서 기재부 장관은 그 물품 관리에 관한 정책과 제도를 분장해요. 정책과 제도. 조달 청장님은 총괄 조정해요. 총괄 조정합니다. 예를 들어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자동차는 이제 전기나 수소차로 친환경 차량으로 하자. 정책과 제도를 내놓으면 조달 청장님이 이제 내연기관, 휘발유나 경유, 디젤차 말고 이제 관공서 차량을 전기차로 조달을 하는 거예요. 왜? 친환경.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 이걸 바꿔내죠. 위아래를. 그래서 여러분들은 여기 정 있죠? 정의 가죠? 정의가요, 정의가. 응? 자, 여기는 자, 조조 할인. 알았죠? 정의가요, 정의가 오리온 초코파이 조조 할인. 그래서 장비가 화냈다잖아. 왜 조조만 할인해주고 나는 할인 안 해주냐고. 그죠? 네, 그래서 장비가 화내니까 팝콘으로 달래줬다. 알았죠? 정의가요, 정의가 조조 할인. 자, 바로 연결하시고 여기 관리기관 있죠? 경찰에서의 물품 관리는 경찰청장이에요. 경찰청장. 여기 물품 관리관은 경찰서장입니다. 자, 요 흐름을 잘 기억하시고 시험지에서 물품 관리관이 딱 뜨잖아요. 시험지에 딱 뜨면 수염 3개. 예히. 이게 이방수염이야. 예히. 이방수염. 알았죠? 이방수염이 이렇게 생겼거든. 자, 따라서 물품 관리관 딱 나오면 수염 3개 그리고 여기에 물품 운영관, 물품 출납 공무원, 자, 분임 물품 관리관인데 여기서 운용관하고 여기 출납 공무원은 의무적 설치기관이에요. 그래서 여기 운용 있죠. 얘는 사용에 대한 권한을 위임, 여기는 출납에 대한 권한을 위임. 알았죠? 그래서 사용의 용, 운영의 용, 용용 주겠지. 알았죠? 용용 주겠지? 자, 여기는 출 죽겠지? 아, 출 살겠지? 여기는 죽겠지 했으니까 다시 살려야지. 용용 죽겠지? 출 살겠지? 조조 할인.
그만해야지. 자, 따라서 사용하고 출납은 한다. 의무자. 근데 우리 시험에서 이걸 할 수 있다로 바꿔낸 거야. 자, 거기다가 여기 분임 물품 관리관이죠. 여기는 일부라는 말이에요. 일부. 나 힘드니까 너랑 일부 나눠서 하고 싶어. 그래서 여기 임자 들어가잖아요. 임의적. 할 수 있다. 임의적. 할 수 있다. 자, 여기에다가 여기 밑에 분임, 물품, 출납, 공무원이 있어요. 자, 여기도 일부, 나 힘드니까 같이 하자, 임의적. 그래서 임의적 2개, 필요적 설치 2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얘는 한다, 얘는 둘 수 있다. 그래서 여기 임자 2개는 임의적 둘 수 있다. 자, 여기 2018년에 출제됐는데 당시 20문제 중에 문항수가 당시는 20문제였으니까요. 그 난이도 아주 높았어요. 극상이었어요. 극상. 알았죠? 왜냐면 그 전에 기출됐던 영역이 아니었고, 알았죠? 그리고 문제 중에 문제 내용이 적절한 걸 고르는 내용이었거든. 그럼 적절한 것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틀린 거 몇 개 찾는 거예요? 4개 중에 3개 찾아야지. 그래서 제가 그 올빼미 그 특강할 때 하프 모의고사 할 거거든요. 그 하프 모의고사는 박스 문제랑 그리고 적절한 것만 섞어서 낼 거예요. 틀린 것을 찾으세요 이게 아니고 적절한 것하고 박스랑 저희 출제 비중, 문항수의 비중에 딱 맞춰가지고 20문제씩 세트로 연습시킬 거거든요. 그걸 제가 봤을 때 이게 10회분인가 기거든요. 그 10회분을 다 끝내고 다시 모아서 다시 드리는 거야. 왜? 반복이 중요하거든요. 반복이. 그래서 어떤 지문이 나오면 어디를 잘 바꾸는지 이걸 포인트를 잘 잡아야 하거든. 그죠? 예를 들어 박상규라는 사람을 만났어. 그러면 선생님 오늘 넥타이 바뀌셨네요? 선생님 오늘 안경이 바뀌셨네요? 안 바뀌는 것도 있죠. 뭐 이런 거 안 바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문장에서도 안 바뀌는 문장은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단어들은 꼭 바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바뀌어지는 단어와 지문들을 찾아서 바꿔놓고 우리가 그걸 찾는 연습을 올빼미 특강 때 해보려고 합니다. 그죠? 많은 기대와 호응 바랍니다. 빰빰빰빰. 자, 그래서 파리제 이후 시리즈로 계속 이어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19번 문제는 이렇게 해서 가장 적절한 것은 4번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총괄 조정은 조달청장이고 2번 같은 경우는 일부 분장안이기 때문에 관리관의 사무를 일부 분장한다. 요거예요. 분임 물품 관리관을 둔다가 아니라 할 수 있다예요. 3번은 출납이니까 분임 물품 출납 공무원이라고 해야 맞겠네요. 자, 이제 20번부터는 그 보안 업무 규정이 되겠습니다. 보안 관리. 자, 그래서 장비 관리뿐만 아니라 보안 업무 규정. 보안 업무 규정도 정말 잘 나오고 있어요. 사실 이 중에서 그냥 6문제 출제위원이 골라낸다. 그게 경찰학이다. 라는 거죠. 이 중에서. 자, 보안 업무 규정. 자, 그러면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뭐 이렇게 쭉 물어보고 있는데 20번, 21번, 22번 다 보안 업무 규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번으로 가시면요. 그래도 좀 난이도 있는 문제. 보안 업무 규정에서
제한구역에 해당하는 것, 제한구역, 통제구역, 장소 구분하셔야 되는데 전자교환실, 장비실, 주로 하드웨어, 기계, 기구 등은 제한구역에 들어갑니다. 정보통신관제센터 제한구역, 정보보안기록실은 통제구역, 항공대 제한구역, 종합상황실, 치안상황실 등은 통제구역이죠. 그래서 제한구역은 기역, 니은, 니을 이렇게 세 가지 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시험에 잘 나오는 게 뭐가 있냐면 홍보 관리. 근데 이 홍보에서는 사실 시험 문제 나왔다 하면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 자,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이 홍보에서 잘 나오는 영역이에요. 그럼 여러분 보고 6문제를 뽑으라고 하면 못 뽑겠어요? 여러분이 출제위원이야. 뽑으라고 하면 못 뽑겠어요? 일단 앞부분도 보겠죠. 그래서 조직 편성의 원리 일단 하나 뽑아놓고, 그런 조직 편성의 원리 뽑아놓고 또 동기부여 뽑아놓고, 요건 조금 문항 비중이 안 맞지. 동기부여를 낼 것 같으면 조직 편성 원리를 좀 누르고 쉬고 동기부여를 내는 게 맞지. 그죠? 그리고 계급제, 직위불제를 내거나 아니면 역관주의, 실적주의를 내야 되는데 최근 시험은 역관주의, 실적주의로 안 넘어가고요. 계급제, 직위를 내거나 아니면 직업공무원제를 내요. 직업공무원 제도. 근데 이 직업공무원 제도랑 유사한 게 뭐예요? 이를 뒷받침해주는 제도가 뭐예요? 계급제거든요. 폐쇄형. 계급제, 직위불제를 직접적으로 내는 것보다는 오히려 직업공무원 제도를 내므로써 계급제를 간접적으로 물어보는 문제 형태가 약간 고급지고 뭔가 한 바퀴 돌려서 응용력을 갖춘 문제. 단순히 기출문제만 풀어가지고는 이거 맞추기 어렵잖아요. 그런 문제 유형으로 바뀌고 있을 뿐이다. 내용상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죠? 왜냐면 역관주의, 실적주의는 약간 신선함이 떨어지거든. 꼭 유통기한 지난 물건 같이 보여. 그래서 얘는 신선도가 확 살아나거든. 그죠? 자, 예산 절차. 너무 식상하니까 그냥 박스용으로 내는 거야. 어차피 6문제는 당겨 와야 되잖아요. 법에서 정한 비중이니까. 뭐 절차를 내거나 아니면 제도를 내거나. 근데 다음 시험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하건대 요 절차가 좀 많이 나왔어요, 사실. 앞쪽에서는. 그럼 지금 정도 타이밍에서는 얘가 나올 때가 됐어. 그리고 최근에 여기 품목별 성과주의. 제가 트루먼 성이라고 있거든요. 트루먼 대통령. 그리고 여기는 카터 대통령이라고 했기 때문에 요 예산제도의 연역하고 관련해서 물어볼 타이밍이 됐죠, 지금은. 왜냐면 예산제도의 영역은 들어온 지 1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도 내면 크게 뭘 이런 걸 내지 하는 상황은 아닌 분위기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여기에 대한 대비가 지금은 조금 더 필요하니까 이런 걸 염두하고 모의고사를 만드는 거죠. 물론 이제 모의고사 회차가 뭐 10회, 20회 넘어가다 보면 당연히 다 걸리겠지만 그래도 처음에 낼 때는 좀 비중을 있는 곳을 더 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응? 그러니까 모의고사를 뭐 3개, 5개 정도만 풀고 끝낼 것 같으면 골라서 내겠죠. 근데 모의고사를 뭐 10회, 20회분 넘어가 버리잖아요. 이런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다 다뤄지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조금 모의고사 그 회차가 있는 모의고사를 푸시는 게 좀 덜 빠져나가죠. 자, 그리고 장비관리 규칙 뭐 충분히 낼만 하잖아요. 차량 관리도 나올만 하고 아니면 무기 강제 회수, 심의 회수, 임의 회수 이런 부분들을 문제 내겠죠. 그리고 이제 보안 업무 규정은 좀 광범위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데 여러분들이 제일 정리하기 까다롭고 어려울 수 있는 게 여기에요.
왜냐하면 보안 업무 규정 대통령령도 있죠. 그 아래 세부 시행 규칙도 있죠. 아직도 나오지 않는 영역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출제자가 변별력을 주기 위한 난이도를 올릴 수 있는 영역은 여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험 때 여기에서 어려운 문제를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개인적인 바람은. 그 오직 하면 제가 여기 조문까지 드리겠어요. 그죠?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 여기는 뭐 이미 다 여기 나오면 평타예요. 평타. 그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몇 문제 골라낸다? 네? 여기까지 중에 몇 문제 골라낸다? 4개에서 5개. 마지막 하나는 통제예요. 통제는 한 번도 쉬지 않고 나오고 있습니다. 매 시험마다 한 번도. 그죠? 통제. 공공기관 정보공개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감찰, 감사, 정보공개, 감찰, 감사인데 인권이죠. 인권보호가 이게 경찰학 기초 파트에 들어가요. 1번부터 12번까지 중에 얘가 나오더라. 그죠? 그럼 저희 행정학 파트가 28번부터 34번까지거든요. 맞나? 29번부터구나. 29번부터 29, 30, 31, 32, 33, 34. 딱 6문제. 여기 29번부터 34번까지에 요게 잘 안 끼어 있어요. 얘는 1번부터 12번 중에 주로 잘 나와. 어떤 뜻인지 이해되셨죠? 그리고 통제 유형. 통제 유형. 여기에서 분명히 하나에서 2개네. 그리고 여기에서 4문제. 이렇게 해서 6문제를 맞추고 요건 경찰에게 기초이론 파트로 보내서 문항수를 딱 맞추는 게 요즘 그 트렌드야. 뭔가 이해되셨죠? 자, 시험 준비는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뭔가를 좀 잘 알고 거기에 맞춰서 좀 살을 잘 붙여 나가야지. 그냥 무조건 맞고 품어라. 요거 하나만 주구장창. 여기만 요건 또 빼버리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더 잘해야 될 곳이고 빨리 보고 넘어가야 될 곳이고 한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교재 75페이지까지 보셨고,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은 한 장 넘기시면, 자, 한 장 넘기시면 30번 문제 하나 풀어볼까요? 언론 중재 및 피해 구제에 관한 법률상 기억본부터 비읍본까지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은 했는데, 우리 그 7일 이내가 아니라 대표자는 3글자니까 3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해야 돼. 3일 이내 수용 여부를 결정하고, 자, 정정보도 청구를 거부할 수 있는데요. 디귿번 그 내용이 명백히 사실이 아닐 때, 자, 미음번에 상업적인 광고인데 공익적인 광고라고 하면 안 되고, 비읍번 공개회의, 공개재판일 때. 그래서 올바르지 않는 것은 기역, 디귿, 비읍인데요. 이 30번 내용만 우리 공채 시험에 아직 안 나왔어요. 30번 내용만. 그럼 안 나왔다고 그래서 안 풀고 가면 되겠니? 내가 너무 잘하니까 이걸 넣는 거지. 나오고 안 나온 거를 너무 잘하니까 안 나왔지만 이제 나올 때가 됐기 때문에 보고 가라. 자, 2절 넘어갑니다. 요거죠? 감찰, 감사. 이거 내일 지문 풍부하잖아요. 감찰, 감사, 정보 공개. 여기서 안 내면, 여기서 안 내잖아요. 그러면 문제가 완전 틀어지는 거야. 난이도가 폭발해버려. 나는 걱정하지. 나올 곳에서 나와줘야 우리 학생들이 더 잘 풀고 오거든요. 그런데 안 나와야 될 곳에서 나와버리잖아요. 그럼 이게 공부를 한 친구나 안 한 친구나 다 박살나는 거야.
그렇게 되면 변별력이 사라져 버리죠. 그런 출제가 22년 2차였잖아요. 그죠? 자, 그런 일은 다시 반복되지 않을 거니까. 자, 이제 76페이지 가셔가지고 1번 감찰, 2번도 감찰, 3번도 감찰입니다. 자, 감찰 중에서 그래도 최근 기출이 2번인가요? 자, 심야 조사를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때 심야란 자정부터죠. 오전 6시까지. 자, 심야 조사를 해서는 안 되지만 상대가 요청하면 할 수 있다예요. 그리고 2번, 자, 관할구역 안에서 활동해야 되지만 관할구역 밖에서 활동할 경우에는 상급 기관장 지시가 있어야 돼요. 그 상급을 소속이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3번, 수사기관으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으면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죠. 아니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지문들 꼭 가서 찾아서 표시해 놓기. 그죠? 지금까지 우리 풀었던 문제까지 기출 찾아서 풀어 놓으신 분들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그죠? 든든해. 자기 꼭 그 재산, 그죠? 그 통장에 예금 들어있는 거하고 똑같아. 알았죠? 안 써도 기분이 좋잖아. 자, 이제 어디 가야 되냐면 그 2번 문제에서 4번은 우리 감찰 실시하기 전에 위반 사항이 있었는지, 자, 의무 위반 행위의 사실의 요지를 알릴 수 없지만이 아니라 알려야 됩니다. 알릴 수 없지만이 아니라 알려야 됩니다. 다른 감찰관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뒷부분은 맞고 어떤 의무 위반으로 오늘 조사를 받게 되셨는지 알려야 한다. 자, 이런 측면에서 자, 2번이 정답이고, 문제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바꾸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또 내용을 바꾸는 타입도 있다. 예, 여기는 시간도 오래 걸리고 찾기도 어려우니까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이제 4번부터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이거든요. 자, 역대 기출 문제 양을 봐봐요. 많죠. 한마디로 반복 출제됐다는 얘기는 중요했다는 겁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특히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은 최근에 법이 개정됐잖아요. 그럼 정보공개위원회 소속은 국무총리 소속이다, 행안부 장관 소속이다.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변경됐고 11월 17일부터 시행된단 말이야. 아직 지금 시행이 안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험이 그 이후에 있기 때문에 이미 확정된 내용을 반영해서 공부하셔야 되는 게 맞죠. 그래서 자, 개정된 사항도 있고 하니까 또 그런 부분들 반영돼서 나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래도 한 문제 풀어볼까요? 공공기관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몇 번 풀어볼까요? 자,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그때 봅시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서 그 10번부터 11번까지는 통제 유형이에요. 통제 유형이고 13번부터는 인권보호 규칙이 되겠습니다. 인권보호 규칙. 자, 17번 가시면은 행정효율과 자,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있는데 이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이 법명이 바뀌었다 그랬죠. 협업이 무엇으로 바뀌었어? 혁신. 그래서 행정 업무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 그 합격 노트 323페이지에 있어요. 아셨죠? 행정. 자, 행정 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자, 관한 규정 대통령령이죠. 약칭 행정 업무 규정이 되겠습니다. 약칭 행정 업무 규정. 자, 요게 이제 승진에 출제가 됐는데
저희 시험에 올해 나오죠. 올해 1차 시험 때. 알았죠? 자, 그래서 1번 공문서에서 접수한 문서도 공문서예요. 접수한 문서도 공문서고, 2번 문서는 효력 발생합니다. 도달할 때 효력 발생합니다. 3번 지시문서. 4번 결재권자 서명란에는 서명 날짜를 함께 표시한다. 자, 요게 14년도 승진 문제였고, 자, 그 아래 18번 계급제 직위분류제, 19번 보안 업무 규정이에요. 근데 이 19번 문제가 18년도 2차 시험 때 20문제 중에 가장 극상 난이도였어요. 당시에. 왜냐하면 기존에 기출 안 됐던 지문, 또 긴 지문, 거기에 가장 적절한 것, 이런 게 복합적으로 결합돼 가지고 20문제 중에 극상이었다. 지금 보면 그래도 그렇지라고 이제 볼 수가 있지만, 한번 읽어볼까요? 1. 각급 기관장은 비밀 관리 기록부를 작성 갖추어 둬야 된다. 그 비밀 관리 기록부 작성 갖추어 둬야 되는데 몇 년간 보관해요? 사용 종료하고 5년간 보관하도록 돼 있죠. 자, 이때 1급은 별도로, 1급은 따로 해야 되죠. 그래서 2급하고 3급은 함께 혼합해서 보관이 가능하니까, 자, 1번 틀렸습니다.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 둬야 될 것은 1급이고, 암호자재는 암호자재 관리 기록부에 편찬하거든요. 이 암호자재 관리 기록부도 5년간 보존하죠. 2번, 우리가 그 복제 복사를 제한합니다. 다만 1급은 생산자 허가받아 복제할 수 있고, 2급, 3급은 공용으로 사용할 때 복제와 복사가 가능하니까 여기도 공용으로 할 경우는 공용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2급, 3급이에요. 자, 3번. 비밀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열람하게 하거나 취급하게 할 때 그 보안 조치를 해야 한다요. 단 1급 비밀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협의 거칩니다. 4번. 여기 포인트 하나 주셔야 돼요. 바로 보존 기관 내에서라면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다. 사본 제작 보관. 자, 비밀이 있는데 사본을 하나 만드는 거예요. 복사실에 가서. 근데 이 사본을 만드는 것은 국가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보안 업무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해서, 보안 업무를 더 잘하기 위해서, 잘하기 위해서 필요한 경우이기 때문에 보존기관 내에서라면 사본을 제작하여 보관할 수 있습니다. 승인 필요로 하지 않겠습니다. 자, 나머지 20번부터 23번까지 제목을 보시면, 자, 미리 칠판에 적어놓은 내용의 영역들이에요. 자, 뒤로 넘어가시면 24번부터 27번까지 자, 스스로 한 번씩 쭉쭉 보시되, 자, 27번 한번 볼까요? 그래도 당시에 27번이 좀 질문이 많이 있었던 문제니까. 자, 계층제는 횡적 조정이다, 종적 조정이다? 계층제는 수직적 분업이니까 종적이에요. 그래서 지나친 계층제, 지나친 계층화는 계급의 차이가 너무 크면 상하 간의 의사 전달, 커뮤니케이션이 제대로 된다, 어렵다? 어려워지니까 종적 조정을 저해요. 종적 조정을 저해요. 횡적이 아니라 종적 조정을 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계층제는 종적 분업, 수직적 분업이니까 횡을 종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라고. 2번 통설 범위의 원리에서, 통설 범위는요, 여기 밑줄 하나 그읍시다. 계층의 수 반비례죠. 업무가 복잡할수록 반비례예요. 규모가 클수록 반비례예요. 그래서 여기에 반자가 중요한 키워드예요. 반자가 빠지면 안 돼요. 자, 그리고 3번 그 권한의 위임, 법정 대리, 상관이 없을 때 대행자를 정해두는 것, 이는 명령 통일의 한계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전문화가 분업한데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져서 띵띵 할거주의. 알았죠? 할거주의. 그래서 여기
할거주의. 근데 이 할이 무슨 할자라고 그랬죠? 할당하다. 5할, 7할, 8할. 알았죠? 할당하다. 업무를 할당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할거주의는 부서 이기주의를 말합니다. 자, 부서별로 자, 할거주의는 부서 이기주의. 내가 속한 부서의 이득이 최고다. 이걸 할거주의라고 하니까 전문화할수록 자, 조정과 통합이 어려워져서 할거주의, 부서 이기주의가 초래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자, 계속해서 28번 가시면 거기 밑줄 하나 그어보실래요? 사실 요즘 가장 핫 이슈 잘 출제되고 있는 영역이 직업공무원제도예요. 이 직업공무원제도는 갑자기 생겼다. 과거 절대군주 시대에서부터 존재했다. 과거 절대군주 시대에서부터 존재했던 제도라는 거죠. 그래서 가장 수업 시간에도 강조하지만 직업공무원제에서 가장 포인트를 두는 건 뭐다? 그 직업을 긍지로 느끼게 하는 것. 긍지. 자랑스러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평생 직업. 평생 직업. 알았죠? 자, 따라서 기억. 실적주의는 직업공무원제로 발전해가는 기반이 되지만 실적주의가 곧 니꼬로 자, 직업공무원제도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실적주의하고 직업공무원제도하고 일치하는 개념은 아니에요. 자, 두 번째, 행정의 안정성, 평생 직업이니까 계속성, 자, 정치적 중립성 확보가 용이하고, 다만 이 안정성과 계속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는 신분이 보장이 돼야 되거든요. 이런 신분 보장은 행정 통제와 책임 확보를 곤란하게 만듭니다. 신분 보장 때문에요. 그래서 그 평생 직장이라고 생각하는 공직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신분 보장이 잘 돼. 한마디로 징계, 소청심사, 행정소송 등을 통해야만 결론이 난다는 거죠. 예, 신분 보장이 잘 된다. 자, 젊은 인재 채용을 위한 연령 제한으로 공직 임용의 기회균 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우리 합격 노트에도 요 내용이 나오는데 직업 공무원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평생 직장으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그럼 평생 직장으로 생각한다는 것은 젊은 사람이 회사에 들어와야 돼요. 자, 나이를 많이 드신 분이 회사에 들어와야 돼요. 젊으신 분이 들어와서 평생 이 직업을 가지고 요게 직업 공무원 제도거든요. 그래서 다른 직장 다 다니시다가 다 하시다가 정년퇴임 하시고 할 수 있는 직업은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게 연령 제한이 있어요. 뭔 말 이해되죠? 여기 직업공무원제 특징 중 하나가 무슨 제한이다? 연령 제한 제도를 둔다. 왜냐하면 젊은 인재 확보를 위해서 평생 직장 긍지를 갖기 위해서. 알았죠? 자, 그러다 보니까 기회균 등을 저해하기도 한다. 자, 여기까지 쭉 보시고 이제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이 없어요. 제가 중간에 다 설명했던 내용들이라서 제목을 보면 다 나올 만한 곳에서 나왔다는 거죠. 쭉 넘어가시면은 82페이지 마찬가지입니다. 자, 40번 문제 한번 볼까요? 여기 40번 문제 제목을 좀 수정해 놓으시면 되겠네요. 행정 업무 규정. 약칭. 행정 업무의 운영과 혁신에 관한 규정 중에서 1번은 지시문서, 훈령 등을 말하죠. 2번은 공고문서, 그 공고문서 옆에다가 공고 후 며칠 경과하면 효력 발생한다. 5일. 일반, 자,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인허가 그 밖의 처분 등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문서, 그에 대한 처리를 말한다. 요거 민원문서죠. 예, 민원 업무와 관련된 문서가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외 나머지는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제 어디로 넘어가야 되냐면, 우리 43번 한번 읽어볼까요? 43번. 보안관리인데, 이 21년 9월 경채 있죠, 경채. 이 경채 문제들이 조금씩 특이한 문제들이 있어요. 약간,
경채 문제는 기존의 기출에서 살짝 벗어나는 문제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시장 중심적 부패, 공익 중심적 부패, 관직 중심적 부패. 요것도 경채에서 처음으로 이제 언급되어서 출제되기 시작했거든요. 자, 그래서 올해 9월에도 저희 시험이 8월에 끝났죠. 8월에 끝나고 9월 경채 시험이 있었거든요. 그 경채를 경찰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다운받아 볼 수 있어요. 근데 저희 기출됐던 영역하고 많이 비슷해요. 그래서 한번 모의고사 본다고 생각하시고 한번 풀어보셔도 되는데 20문제씩 나옵니다. 경채는. 자, 따라서 경력 체험. 검찰총장,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장 등은 1급 비밀 취급 인가권과 1급, 2급 소통용 암호자재 취급 인가권자지만 청장님은 아니에요. 청장님은 나오셔야 돼요. 자, 2번 보호지역의 종류 3개, 제한지역, 제한구역, 통제구역. 그래서 여러분은 제한구역하고 통제구역의 장소를 구분하셔야 되며 3번 반드시 금고에 보관해야 될 비비는 1급, 2급하고 3급은 반드시 금고는 아니고 금고 또는 철제 상자에 보관을 해주면 됩니다. 4번 자, 우리가 비인가자의 비밀, 주요 시설 및 상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접근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안내받아 출입해야 하는 구역을 제한 구역이라 한다. 제한 지역이 아니라 제한 구역이라고 해야 맞겠습니다. 자, 46번에 동기부여 이론이 있거든요. 여기 동기부여 이론에 가시면 이제는 매슬로의 욕구 5단계 아닌 새로운 영역의 동기부여가 등장을 하기 시작했고, 자, 이게 물꼬가 딱 터지니까 매슬로의 20년간의 장벽을 팍 터트리는 동기부여가 막 쏟아지기 시작했다. 내용 이론인지 과정 이론인지 물어보는 것부터 시작해서 허즈버그, 맥그리거, 매슬로우, 맥클리랜드, 아지리스, 정말 그동안 매슬로우 때문에 정말 이거 있잖아, 출루를 못했던 이 동기부여 이론이 갑자기 막 쏟아져 나가는 거야. 야, 나도 간다 하면서 막 전체 부대가 안 좋은 건가요? 계속 매슬로우로 나왔어야 되는데 자, 오직했으면 이 4개를 한꺼번에 냈겠어요. 얼마나 내고 싶었으면. 자, 우리 기억번 매슬로우, 니은 XY는 맥그리거, 디귿번 성숙 미성숙 이론은 아지리스, 그리고 리을 위생 동기 요인은 허즈버그가 되겠습니다. 허즈버그의 동기 위생 요인. 자, 47번에 여기 동그라미 하나 씌고 통제. 자, 여기 통제인데 여기 박스 안에 지문이 몇 개예요? 6개인데 그 상막하던 그 악동 같은 22년 2차 시험 때 이런 문제를 또 낸 겁니다. 행정법도 어렵게 냈는데, 자, 여기 박스 6개는 다 외부 통제야. 무슨 통제요? 외부 통제. 내부 통제, 외부 통제, 외부 통제. 자, 올해 2차 시험에도 통제 개수 고르는 문제 나왔거든요. 내부 통제 개수 고르는 문제. 아무튼 이 통제는 하나의 출제 그냥 작은 영역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통제는 대비를 하셔야 돼요. 자, 기억 행정심판위원회. 자, 여기 현재 우리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컨트롤을 하잖아요. 외부 통제입니다. 외부 통제. 자, 그리고 니은 자, 외부 통제인데 기억번이 틀린 이유가 뭐냐면요, 대통령의 처분과 부작에 대해서는 안 해요. 관여 안 해요. 그래서 틀렸어요. 대통령의 처분과 부작위는 관여 안 해요. 자, 니은번 시경위. 시경위는 옳은 지문인데 시도지사 소속이니까 외부 통제야. 그리고 디귿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국무총리 소속인데요. 여기 신고할 때 기명이야. 기명. 무기명 아니고 기명. 오케이? 기명. 아, 요렇게 출제됐구나. 근데 제가 수업 때
최근에 어떤 제도가 신설됐다고 그랬죠? 응? 이게 기명 신고를 하다 보니까 신고를 회피해. 그래서 비실명 대리인 제도가 최근에 새로 신설돼 가지고 반드시 또는 비실명, 그러니까 실명 밝히지 않고 대리인 제도, 요 문구를 같이 알아두셔야 돼요. 지금 이 디귿번 지문 하나만 알고 있으면 안 돼요. 자, 그리고 리을 인사혁신처 소청심사 외부통제, 미음 국가인권위원회, 우리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그 구금시설이죠. 구금시설 등 인권침해 소지가 있는 시설에 대해서 뭐 할 수 있다? 조사할 수 있다. 그래서 조사. 그리고 비읍 감사원은 대통령 직속기관 외부통제인데, 감사원이라 하더라도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한다. 알았죠? 이게 절대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나마 보기가 있어서 속어로 접근해 가시면은 그나마 조금 낫는데, 이게 개수형이었으면 정말 난리 났을 겁니다. 왜? 무자도 찾아야 되죠. 포함을 제외로 바꿔야 되죠. 무지막지 했을 겁니다. 자, 이제 한 장 넘어가셔가지고 그 49번에요. 49번에 정책결정 모형이 있는데요. 요 파트만 저희 시험에 안 나왔어요. 정책결정. 그래서 합리 모형, 만족 모형, 점증 모형 등 출제 대비해 보자라고 해서 시그널, 신호를 보내는 거야. 신호를. 자, 그러면 49번에 여기 문해 참선, 문제 해결책, 참여자 선택의 기회, 이 네 가지 요소가 우연한 기회에 만나서 의사결정하는 형태를 우리는 쓰레기통 모형이라고 부르고, 쓰레기통 모형은 무질서 속에서도 마음의 안정을 찾지 않는 과정 속에서도 의사결정을 하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쓰레기통 모형이다.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은 안정감 속에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무질서 속에서 의사결정하는 거예요? 무질서 속에서 의사결정하는 건데, 그 무질서를 니도 호퍼가 무엇라고 표현했다? 냉소주의. 대안을 찾지 못했어. 대안을 찾지 못해 의사결정을 못하고 있을 때 우연한 기회에 친구가, 야, 경찰학은 BSK야. 그래 가자. 이게 쓰레기통 모형이야. 알았죠? 자, 그래서 쓰레기통 모형도 자, 좋은 의사결정이 될 수 있어. 자, 여기까지 하시고 그 외 더 추가적인 뭡니까? 내용들은 이제 여기 있는 문제들을 또 저희 이제 2단계 기출 풀이 때 그때는 전범위로 또 돌아가면서 하니까요. 그때는 또 다 해드려요. 지금 여러분들 연습시키는 겁니다. 자, 나머지 문제는 또 다 기존에 앞에 나왔던 영역들입니다. 58번에 내부 통제 종류를 보니까 감사관 제도, 훈련권 등이 있습니다. 한 두 가지 정도 더 있죠. 의신청에 대한 재결권, 그리고 경찰 윤리 확립, 이런 건 내부 통제에 들어가. 그래서 제가 수업 때 내부 통제 종류 네 가지 알려드리죠. 영, 관, 재, 윤. 알았죠? 영관재윤, 훈령, 직무명령, 상관의 직무명령, 감사관제도, 자, 재결, 의신청에 대한 재결,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 아니에요.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은 외부통제고, 이 의신청에 대한 재결은 해당 행정청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행정기본법에도 의신청은 해당 행정청에 한다. 며칠 이내 한다? 30일 이내 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
응? 해당 행정청. 그리고 여기 윤리, 공직윤리, 행동강령. 그래서 영, 관, 제, 윤. 4개뿐이야. 내부 통제. 몇 글자? 4글자. 내부 통제. 영관제, 윤. 틀리면 안 돼. 자, 그리고 이제 또 제목 봐봐. 제목만 보면 어떤 내용이겠구나 하고 느낌이 팍팍 오지 않아? 자, 제가 설명하면 여러분들 자, 별로 안 좋아할 것 같으니까 뒤로 넘어가서 그죠? 벌써 나와 버렸네. 63번 예산제도. 자, 천천히 보시고 우리 어떤 거 하나 볼까요? 정말 여기 이 문제를 보면 좀 화려하지 않습니까? 앞에 문제하고 좀 다르게. 62번은 내용이론 아닌가? 업종 만족이론. 3번은 과정이론이다. 63번. 자, 2번에요.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의 적용이 어려운 것은 성과주의예요. 성과주의. 그죠? 연기준, 품목별, 계획예산, 준예산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64번은 가장 적절하지 않는 것 했는데 간이무기고를 집중무기고로 바꿔줘야 돼요. 간이무기고를 집중무기고로. 자, 65번에요. 보안업무 규정인데 이 보안업무 규정이 내용이 광범위하다고 그랬죠? 그래서 지금 앞에 기출 안 됐던 신규 지문들도 있어요. 그래서 꼭 챙겨보셔야 돼요. 자, 1번. 따로 작성하여 갖추어둬야 된다. 이거 1급이지. 자, 그리고 이제 2번에 각급 기관장은 비밀 문서의 접수, 자, 반출 등에 필요한 규정을 따로 작성 운영할 수 있고, 3. 연 2회 비밀 소유 현황을 조사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한다. 연 2회입니다. 1회 아닙니다. 한마디로 나에게 비밀이 얼만큼 있는지 그 소유 현황을 1년에 2번 국가정보원장에게 보고한다. 그리고 4번 중앙행정기관장은요,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국민에게 긴급히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그가 생산한 비밀을 보안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왜? 국민에게 지금 당장 알려야 될 외계인에 관한 사실이 있다. 그러면 자, 이걸 심의를 거쳐 공개할 수 있다. 다만 1급 비밀 공개에 관하여는 국가정보원장과 미리 협의를 거쳐야 한다. 이런 문장은 앞에 기출됐던 지문이 아닌 세핑이니까 나중에 또 바뀌어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옳은 지문으로 잘 기억하시고 이제 나머지 문제는 여러분 스스로 좀 풀어주시되 제가 2가지 정도만 설명드리겠습니다. 바로 67번. 이게 지금 경감 문제인데 좀 난이도가 있어요. 확실히. 왜냐면 보기가 없잖아요. 개수를 다 맞춰야 되잖아. 그래서 갑니다. 맥클릴랜드는요, 권친성 욕구야. 권력 욕구, 자, 친교 욕구, 성취 욕구. 맥클릴랜드는. 그래서 자아 실현을 친교로 바꿔줘야 돼요. 친교. 자아 실현을 친교로 바꿔주시고, 허즈버그의 동기 위성 요인인데 이 두 요인은 상호 독립되어 있다고 보았다. 맞는 질문이 되겠습니다. 상호 독립되어 있다고 보았다. 한마디로 임금하고 성취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하고는 약간 별개로 봤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다번에 인간 욕구는 5단계인데 이거 메슬로 거죠. 맥그리거는 XY론이요. XY 이분법적이죠. X 아니면 Y 이분법적이죠. 맥그리거가 아닙니다. 자, 엘더퍼에 ERG론이 있거든요. ERG. ERG 알지? 자, 이 E는 존재야. 이그지스텐스. 자, 따라서 이그지스텐스 생존이라고 있는데 그 생존이 존재예요. 생존이 존재예요. 그리고 성장 맞는데 여기 이 R이 존경하다 리스펙트가 아니라 릴레이션십. 그죠?
자, R이 relations야. relation. 이걸 바꿔낸 거예요. 이건 무슨 영어 문제도 아니고. 알았죠? 그래서 ERG 정확히 알아둬야 되지 않겠니? 자, 그리고 70번 밑줄 하는 거 봅시다. 직업 공무원 제도. 직업 공무원 제도. 자, 직업 공무원 제도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게 계급제와 계급제예요, 직위불제예요. 계급제. 계급제는 폐쇄형이야, 개방형이야. 폐쇄형. 그래서 직업 공무원 제도는 신분 보장, 중립 다 좋은데 개방형 충원 방식이 틀렸어요. 폐쇄형 충원 방식을 선호한다는 점에서 실적주의하고 유사한 점도 있지만 실적주의가 곧 직업공무원제라고 딱 못 박을 수는 없다 이거예요. 개방형을 폐쇄형으로. 알았죠? 그리고 퇴직 후 연금제도 때문에 긍지를 갖는다. 답은 직위분류제가 직업공무원 제도를 유리하게 한다? 아니야. 직업공무원 제도를 유리하게 하는 건 계급제야. 계급제, 폐쇄형 방식. 라번. 자, 계급제 특징 중에 하나가 신속성, 신중성은 갖추지만 새로운 변화와 대응이 어렵다. 신축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신축성이 떨어진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국민 대응도 어렵고 또 하나는 행정 통제와 행정 책임 확보도 살짝 어렵다. 뭐 이런 맥락하고 관련이 있거든요. 그래서 옳은 건 나번 하나 맞고 나머지 3개 틀렸어요. 자, 직업공무원 제도까지 해서 우리가 총론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요 이제 강론 파트 있죠. 강론은 저희가 문항수가 몇 문항이에요? 15%이니까 6문항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뒤에 있는 문제가 적어요, 많아요? 많죠. 왜냐하면 그동안 강론의 문항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강론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많이 다뤄보면서 정리하는 것도 넓은 범위니까. 강론은 범위가 넓으니까 문항수는 적으니까 기존에 출제됐던 기출 플러스 문제를 통해서 정리하시는 게 효과적인 정리 방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앞으로 한 2번 정도 남았죠? 강론 문제 이렇게 풀고 나갈 테니까 좀 미리 좀 풀어보시고 질문하실 거라든지 문제 있으면은 미리 말씀해 주시면 그 문제는 꼭 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강으로 공부하시는 분들도 유튜브에서 정리하시는 분들도 요 문제는 좀 설명해 주고 가면 좋겠다 싶은 걸 카페라든지 네이버의 카페라든지 이메일을 통해서 알려주시면 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고 남은 하루 더 힘차게 잘 보내시고 이 시간에 다뤘던 내용을 씨앗 삼아서 빵 키우시기 바랍니다. 아쉽네요. 자, 또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